네,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투자자산 9번까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9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좀 깜빡을 했네요. 바로 9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서희 씨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선 투자 목적이라는 거 토지를 취득하면서 600만 원은 낭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우선은 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다. 그러면 토지를 원래라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 자체가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라는 그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선 영업 목적으로 이렇게 뭐 토지 등을 사면 토지나 건물을 사면 그 계정 과목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토지 하시든가 아니면 건물 하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계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또 판매 목적으로 땅이나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산다면요. 판매 목적이라면 상품이 되겠죠. 상품 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요 계정 과목을 일단 쓰시면 돼요. 근데 먼저 나온 금액이 600이죠. 그러면 600만 원인데 자, 6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600만 원은 당좌 수표 그리고 나머지 100은 30일 이후에 그러면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선 나는 토지를 700에 주고 샀거든요. 700에 샀다. 이렇게 700을 주고 샀다. 그리고 금액은 각각 당좌예금,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땅값은 끝났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가 발생했어요. 이건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 자산에다가 합친다는 거,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금액은 요 위에 있는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15만원 지급했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문제들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뭐 1번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는 보시다시피 엄청 문제가 깁니다. 그래서 이건 꼼꼼하게 좀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태안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산산업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하고, 여기서는 부지를 구입했다는 거, 건물을 철거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과정에 건물을 철거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자,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5천만원 일괄 구입한 이후에 이 부지의 가격은 5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해볼게요. 토지 처리하시고요. 처음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난 5천만원짜리 땅을 샀죠. 그리고 대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3년 대출, 장기, 차입금 5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이 부지, 그러니까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대 비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 320만원, 요것도 마찬가지죠.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 두 개 합치면 620이거든요. 요 620 다 땅을 취득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총 5,62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금액들 전부 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좌예금 620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개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 꼼꼼하게 직독직해 하시듯이 분개도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순서대로 하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다. 우선 토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렇게 되고, 금액은 항상 시가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공짜로 물건을 받았는데 어쨌든 나의 자산이잖아요. 그럴 때는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이 이제 새로 나옵니다. 자산 수증이익 요 계정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런 거랑 조금 뭐 비슷하게 새롭게 나오는 계정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요거 그 전산에게 2급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1급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런 계정도 있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세요.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산 수증이익은 자산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5번 그리고 7번, 8번 7번, 8번, 10번 8번, 10번 일단 체크를 좀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뭐 중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자주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중요 문제로 체크를 했고요. 많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중요 문제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적이면서 자주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 문제로 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4번 보겠습니다. 사옥 신축을 위한 신한은행 차입금의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이라는 거 처음 나왔죠. 300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또 개정과목 나오고요. 이체하였으며, 근데 보세요. 이자 비용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본화하기로 한다 라고 했죠. 자본화하기로 한다. 요 단어가 일단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본화하기로 한다. 자본적 지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 자본적 지출 요 부분은 이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문제가 나온 김에 또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또 화이트보드 이렇게 또 쓰겠습니다. 이거 뭐 약간 화이트보드 대용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자, 요거 뭐 이렇게 지우고, 좀 뭐 다 지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아랫부분만 조금 지우고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랫부분만 지우겠습니다. 네, 요만큼만. 오케이. 네,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기간이 있고요. 우선 뭐 우리가 건물을 하나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건물을 하나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차입을 하겠죠. 차입. 그리고 차입 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하겠죠. 돈 갚는 거, 상환. 그리고 이 사이 기간 동안 건설을 시작하겠죠. 뭐 착공, 완공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요 기간이 건설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기간. 그 다음에 위에 요 기간은 차입 기간이죠. 차입 기간. 차입 기간 되겠죠. 자, 여기서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 차입을 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자라고 처리하고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근데요, 보세요. 건물을 올리는 순간, 착공하는 순간부터 완공하는 순간까지는요. 자, 이 부분인데,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걸 다르게 보면 내가 건물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 자산이 매입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말 했잖아요. 자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그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산. 요 기간 동안요. 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계정 과목은 일단 건물은 아직 내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란 자산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건설 중인 자산 혹은 건설 중 자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때 발생하는 이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자 비용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 됐고 이제 이 부분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한다. 여기 보시면요. 착공일 날짜 보이시죠? 착공일이 11월 1일이고 오늘 날짜가 그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여기 이자 보이시죠?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300만원 이렇게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4월 15일 그 다음 문제 보십시오. 자,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되다. 이게 이제 앞에서 좀 4번 문제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사 대금 1억 원 중에서 공사 대금이 건물 만드는데 1억 원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건물 여기 차변에다가 먼저 건물 인식하시고요. 나는 이제 건물이란 자산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억 원 중에 60%는 5개월 만기 당사 발행 어음으로 결제하다. 어음을 줬어요. 그러면 지급어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급어음이 아니라 상품이나 제품일 때만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어음을 줘도 미지급금이죠. 이 부분 잘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거래처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당좌수표, 당좌예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300만원과 화재보험료 2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자, 하나씩 다시 가볼게요. 공장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물로 처리하죠. 이렇게 건물 300만원과 그 다음 보험료는 1년분을 한꺼번에 냈네요. 자, 보험료를 1년분을 한꺼번에 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처럼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한다면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산으로 해라 라고 한다면요. 선급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전액 제조원가 처리되어 있죠. 제조원가 이게 바로 요 제자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0번대 계정입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분계 순서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공장이란 단어와 건물이란 단어 두 가지가 키워드고요. 대금은 전액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파손으로 인한 유리교체 비용, 유리교체 이거 수익적 지출이고요. 수선비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수선비. 내용연수 증가라는 말 보이시죠? 요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얘는 자본적 지출.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지 않습니까? 건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색비, 요건 수선비죠. 수선비. 자, 정리하겠습니다. 수선비가 180만원 있고 330 있습니다. 그러므로 510으로 하시면 되고 제라고 되어있죠. 여기 보시면은
공장 건물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0번대를 해라 이 뜻입니다. 500번대 해라.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비 건물로 처리 안 되죠. 요 건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개 다 당좌예금으로 이렇게 입금해 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장부에는 1,900만원이라 적혀있다. 요거를 3,500에 처분하고, 자, 사건은 처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토지를 이렇게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없애주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받은 돈은 3,500이라 돼 있습니다. 대금은 어떻게 받았냐면 엄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받을 엄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품, 제품, 뭐 원재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미수금으로 하셔야죠. 미수금 하시고 내가 3,500에 팔았잖아요. 자, 그럼 차변과 대변을 비교해 보시면 대변 금액이 좀 남거든요. 이런 거를 유형 자산을 처분하다가 생긴 이익이란 뜻으로 유형 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여러분 유형 자산입니다. 한 번씩 이거를 뭐 매출 채권 처분이익 뭐 또 뭐가 있더라 뭐 다른 계정이랑 헷갈리시는데 토지는 유형 자산입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기타 자산 하겠습니다. 1, 2, 4, 5번이네요. 1, 2, 4, 5번이네요. 자, 이렇게 일단 요 페이지 거를 풀어보고 그 다음 또 6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국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이죠.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보통예금. 그리고 키워드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답부터 이야기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럼 개발비라는 계정이 무형자산 계정이니까 개발비 보통예금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연구개발 단계 기업에서 R&D 부서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연구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그때 발생한 돈들을 다 연구개발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뭐 금액들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돈들 있죠. 비용들. 그런 것들은 다 연구비라는 비용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개발 단계에서는 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개발비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경상개발비. 자, 여러분 개발비는 무형자산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는 비용 계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가 개발비로 처리가 돼야 되고 뭐가 경상개발비로 처리하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 무형자산 이론할 때 배우셨고요. 뭐 간단한 설명으로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개발비로 처리. 하지만 그 자산의 인식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대로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한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연구비냐 사실은 연구비냐 개발비냐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줍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은 개발비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찬열과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에 따른 보증금 2천만원과, 자, 키워드는 임차, 그 다음 보증금이죠. 2천만원과 바로 요거 나옵니다.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2천만원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1년분 임차료 1200 중에서 돈을 쟀죠? 참 이렇게 좋네. 12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로 지급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시 볼게요. 우선 임차보증금은 첫 번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임차료 있죠.
그냥 보자마자 임차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1년분이라고 하면 항상 비용을 1년분을 냈다 하잖아요. 그럼 여기 비용 처리가 돼야 될지 자산 처리가 돼야 될지 그거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단 임차료는 전액 자산 처리하시오. 그러면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1200만원이죠. 그럼 내가 내야 될 돈은 총 3200이라는 뜻이죠. 이 중에서 300은 현금 지급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예금. 여기 4번이죠. 그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입력되니까 차액이 죄송합니다. 차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보시다시피 65, 63, 60 이렇게 좀 자주 나왔다 문제죠.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에서, 이 말은요, 아까 위에 했었던 분께처럼, 이런 분께처럼 차변에 임차보증금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월세로 이제 사무실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줘놨던 거죠. 줘놨던 건데, 자, 이제 영업점을 이전한다는 말 보이시죠? 이제 나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럼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중에서 임차료 미지급액. 요 부분 보이시죠? 600만원. 요건 내가 내야 되는데 못 냈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됐죠? 요거를 차감한 나머지 11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반환받다. 계정과목은 미지급 비용 쓰시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이제 영업점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건물주한테 보증금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임차료 미지급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실은 나는 이전에 이런 분기를 했을 겁니다. 차변에 임차료 600.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월세를 내야 되는 날짜가 오잖아요. 그럼 회사는요, 돈을 줬든 안 줬든 간에 차변에 어쨌든 임차료 비용 처리를 꼭 해야 돼요. 그 이유는 회계는 발생주의라서 그래요. 이 비용이 발생되어야 되는 날짜가 오면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돈을 줬든 안 줬든. 그리고 대변에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돈을 줬는지 아니면 안 줬는지. 근데 여기서 안 줬다 했잖아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 600. 요 분계가 이미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됐죠?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찬열이라는 거래처를 넣어놨을 겁니다. 내가 이 거래처에 돈을 줘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지금 보시는 문제 상황이죠. 임차보증금 중에서 임차보증금을 이제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차변에 있던 임차보증금을 우선 대변에 적고, 금액은 아직 몰라요. 금액은 아직 모르지만 계정과목은 여러분들 적으실 수 있다. 그리고 미지급액 600을 차감한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요 미지급 비용이 있죠. 요거를 차변으로 보내는 겁니다. 얘가 2번이에요. 얘를 먼저 차감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1100만원, 여기 1100만원 보이시죠? 600만원은 아까 여기 있었고, 11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다. 세 번째. 그럼 보세요. 두 금액을 합치시면 1700이네요. 그래서 1700만원이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네요. 그리고 임차보증금 거래처 적어주시고, 미지급 비용 거래처 적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월세를 사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건물주거든요. 한번 보세요. 동신에 사무실을 임대하였는데 임대보증금 3000만원 중, 이 말은요, 일단 보증금 3000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3000, 보증금 3000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임대보증금. 그리고 300만원만 동신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동신발행 당좌수표, 내가 발행한 게 아닌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한다. 3000에서 300 빼면 2700이죠. 그리고 월말에 받기로 한다. 이건 이제 뭐 외상이지만 미수금이 되는 거죠.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래처 적혀 있는 요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요건 문제가 혹시 깁니다. 근데 요런 문제일수록 최대한 문제부터 읽으세요. 그림부터 보지 마시고요. 문제부터 봅시다. 사랑의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다. 자,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다. 일단 요 두 개만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요 분계를 보시면 차변은 현금, 대변은 임대보증금이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를 받는지는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자, 보증금 요 부분 보이시죠? 보증금 4천만원 보이시죠? 4천만원.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이렇게 4천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로 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뭐 한 번씩 뭐 나중에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미수금 처리하시면 되고요. 미수금 나중에 주는 거는 나중에 미수금으로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채와 자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채 자본하고 또 한번 끊었다가 바로 수익 비용 마무리 지을게요. 부채 자본은 1번 문제 빼고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찬열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거는 이제 외상매입금 갚을 돈 갚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 어쨌든 갚는 사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외상매입금을 먼저 적는 거예요. 얘는 원래 대변 계정이지만 갚았다 하면 제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 금액 2,500 적혀있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어떻게 주는가 봅시다. 당사에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한일물산 발행의 받으러움이었던 거예요. 요거를 배서양도, 이거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받으러움이 이렇게 두 번째로 대변에 나옵니다. 금액은 2천만원. 나머지는 당사의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 적어야 되는 거 찬열, 한일물산 거래처 다르죠. 요 부분 이것도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뜻근전자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상매입금을 이제 갚을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외상매입금을 갚을 건데 총 금액은 6,400이야. 이 중에서 반은 당자수표를 발행하고, 당자수표 발행 6,400이 반이니까 3,200. 그리고 1,000만원은 용수 복잡하네요. 1,000만원은 3개월 만기엄을 지급하고, 지급엄 1,000만원 됐죠. 나머지는 면제받다. 채무면제이익.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요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쁨은행으로부터 5년 후, 5년은 이제 장기고요. 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하다. 자, 장기 차입금 1,000만원 됐고요. 그리고 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보통예금 1,000만원. 뭐 쉽죠? 한 줄짜리 분계는 뭐 좀 할만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5일날 수령한 가수금은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요 말은 우선 9월 5일 분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9월 5일 가수금, 보통은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이 가수금일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요건 이제 이 가수금 자체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빨리 밝혀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0일 시점에 없애는 거죠. 자, 이 가수금은 하면서 뒤에 보면은 원인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정 가수금을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변의 가수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은 아직 몰라요. 금액은 아직 몰라요. 자, 그러면 보자. 두 번째, 동신의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받은, 이거 수, 계약금,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여기 2번, 선수금 50만원과 동사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랑 계정 그대로 쓰시면 돼요. 외상매출금 50만원을 회수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100만원 되죠. 요거 이제 4번으로 적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6번 한번 봅시다. 제조부 소속 신상용 대리의 퇴직으로 퇴직금 900만원 중에서 소득세 및 지방세, 지방소득세로 23만원을 원천 징수하고 차인 지급액을 전액 믿음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퇴직 직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었다.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없었다는 거 요거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대선 충당금 분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매우 흡사하게 합니다. 만약에 잔액이 있었으면 차변이 조금 달라져요, 내용이. 자,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선 이분이 퇴직금 900만원을 받아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퇴직급여라고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급여 제라고 되어 있는 건 500번대예요. 이게 왜 제가 됐냐면 여기 제조부 소속이니까 500번대란 뜻입니다. 900만원을 이제 줘야 돼요. 그럼 대변 보시면 이제 뭘 어떻게 주는가 보자. 먼저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23만원을 원천징수하다라 되어 있죠. 이 부분이죠.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용 대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를 냅니다. 그 개인소득세는 회사가 미리 이렇게 뗍니다. 그걸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미리 받아놨다, 예비로 받아놨다라는 뜻으로 예수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또 납부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했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조금 확장하겠습니다.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200만원 있었다라고 한다면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퇴충 잔액이 200만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일단은 대변은 똑같아요. 대변은 똑같고 차변만 달라집니다. 차변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충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200만원이 적혀야 되고, 그리고 퇴직급여는요, 퇴직급여는 나머지 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500번대라고 적어주시고, 이게 퇴충 부분을 보시다시피 대손 충당금이랑 비슷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 먼저 쓰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라. 뭐 이런 느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나왔네요, 이미. 한번 봅시다. 자, 요런 것들 다 못하니까 일단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생산부 직원 최말단 씨가 퇴직하여 퇴직금 590. 그러니까 이분이 받을 돈은 일단 총 590입니다. 근데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16만 5천원을 차감하고, 그럼 일단 590을 받으셔야 되는데 원천징수세액 16만 5천원을 차감하고 요 부분이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단 퇴직연금에는 별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 관련 계정을 조회해라. 자, 조회를 하는 문제라서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조회하는 법 다시 한번 볼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재무상태표 계정이고요, 여러분. 자, 재무상태표 계정. 그리고 12월이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12월이 아니죠. 지금 언제 나갔냐? 4월 25일날 나갔네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4월이라고 찍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부분을 보시면 여긴 없나? 자, 여러분 요거는요,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안 맞네요. 우선 작업을 하나 해주십시오. 문제와는 별개로 작업을 좀 하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건 좀 작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날짜는 우선 이렇게 해주세요. 일반 전표 띄워주시고 이 작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안 맞는 거예요. 4월 1일이라고 입력하고 차변은 퇴직급여 500번대 넣고요.
다음에 금액은 800만원 좀 넣어주십시오.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퇴직급여 충당부채 295번 요거 계정입니다. 295번 네,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끄고 재무상태표를 다시 띄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력이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재무상태표를 띄우고 그 다음에 4월 아까처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분 보시면 800만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걸 확인하시고, 원래라면 이제 이런 거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입력 안 해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꼬였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으면 800만원 내가 대충해서 쓸 수 있네? 확인됐죠? 자, 이분이 받을 퇴직금은 590이잖아요. 그러니까 800만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하면 잔액이 800만원이 있다. 이거 확인했지? 이 중에서 590만원을만 빼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590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잔액이 590보다 적었으면 대충 금액 쓰고 퇴직급여를 또 아까 6번에서 했었죠. 그런 식으로 발생을 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제1금융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95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요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예전에 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채 부분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퇴직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보셨던 게 있어요. 요 부분인데요. 자, 퇴직금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퇴직금은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회사가 임의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렇게 기말에 정리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퇴직할 때 이 대충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나머지는 퇴직급여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돈을 적립을 안 하는 거지. 적립을 안 하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퇴사할 때 돈을 못 받는 거라.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은행을 끼게 해요. 은행을 끼게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보고 은행에다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서 모자라면 회사가 더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기여형이 있고 급여형이 있습니다. 우선 기여형은 매우 편하죠. 그냥 은행에 납부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회사의 의무는. 그래서 뭐 분개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 요래서 기여형을 좀 많이 쓰시긴 해요. 회사에서는 분개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확정 기여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확정급여형은 보시면 납부할 때 차변 계정이 다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러니까요, 이게 기여형과 급여형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기여형은 직원의 통장에 우리가 돈을 꽂아주는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 되고 끝. 직원의 통장이니까. 근데 급여형은 회사의 통장인 거예요. 회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보내고, 그 우리 회사 통장에다가 돈을 계속 저금을 하는 와중에 기말에는 또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또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통장 따로, 그 다음에 충당 부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급여형이라 했잖아요. 급여형.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5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가입하고 했다. 근데 이제 9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게 문제가 조금 꼬아놨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까지 이게 다예요. 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그리고 950만원은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서는 이제 950 맞죠. 근데 이 중에서 10만원은 운영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따로 처리. 10만원. 그리고 그럼 그제서야 94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기지. 그러면 이게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뭐 그런 돈 아니에요. 이건 자산 취득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그냥 내 통장에 돈을 넣는다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직원들 나가면 다 줘야 될 돈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뭐 내가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수수료 비용을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죠.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아까 8번 문제는 영업부였습니다. 영업부. 지금 보시는 거는 생산부 직원이네요. 그리고 확정 기여형입니다. 자, 아까 기여형은 간단했죠. 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다. 자, 보통예금 일단 나갔습니다. 이 금액에는 연금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수수료 50만원. 그러면 수수료 제 보이시죠? 이거 500번대란 뜻입니다.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3번 얘도 제로 내 보이시죠? 제 750 이런 식으로 500번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차이점. 8번, 9번을 비교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8번, 9번의 차이점은요. 8번은 확정급여형이고요. 9번은 확정기여형이라는 차이가 있고, 두 번째 8번은 영업부사원, 9번은 생산부사원. 이게 이제 좀 뒤죽박죽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다. 요거는 이제 증자, 자본을 증가시킨다. 보통 주식을 팔아먹는 거죠. 증자는 보통 언제 하느냐 하면 맨 처음 회사 설립할 때 증자라는 거 한번 출자라고 하죠.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주식을 또 팔고 돈을 이렇게 투자받는 거를 유상증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만주 액면가액은 1000원. 자, 여기서는 액면가액 중요합니다.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먼저 액면가액에다가 주식수 만주를 곱하면 자본금입니다. 두 번째,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주당 2,500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만주 곱하기 2,500 하시면 총 금액은 2, 5 이래 됩니다. 됐죠? 근데 요거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원을 제외하고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 수수료 같은 거 생각 안 했을 때는 보통 예금 2,500만원 받으면 돼요. 근데 수수료 이렇게 돈을 제외하고 받는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 이제 이게 제외된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봅시다. 수수료, 그러면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자본 처리할 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들 있죠. 주식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것들은 따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얘를 주발초에서 뭐 차감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주발초에서 차감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수수료 등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뭐 차감한다, 가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 발행할 때는 비용을 계정을 아예 안 쓴다. 그리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계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대변이 비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그냥 다 처리한다. 만약에 차변이 비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나머지 그냥 금액들을 다 처리한다.
그런 식으로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건 좀 외워주세요. 자본 분계는 좀 특이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하였다. 장부가액은 일단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1, 2, 3 요 금액이고 처분가액은 이렇다. 이거는요 장부가액 보이시죠? 자기 주식은 금액이 요 금액이에요. 근데 요거를 처분할 때 요 1, 2호로 팔았다는 뜻이에요. 됐죠? 처분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우선 하나씩 다시 할게요. 자기 주식을 팔았다. 1번. 금액은 1, 2, 3, 4, 5, 0이다. 두 번째, 처분가액은 1, 2호다.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2번. 그럼 보세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변입이면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고 차변입이면 처분 손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주식은 뭐냐면요. 내가 발행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문제처럼 이렇게 위에 문제처럼 내가 뭐 유상증자하면서 주식 팔았던 거예요. 근데 내 주식을 내가 샀다?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때문에 보통 내가 내 주식을 사오냐 하면 분개는 이래도 되거든요. 차변에 자기 주식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는 뭐 돈 줬으면 현금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샀다? 그럼 자본 조정에 넣고 내 자본을 깎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요. 얘는 언제 보통 이렇게 사냐면 이렇게 샀다가 다시 빨리 팔아버릴 때, 그러니까 거래처한테 빨리 팔 때, 11번 같은 문제가 거래처한테 다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팔 때,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찢어버릴 때, 소각하다 하거든요. 그렇게 찢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사실 어려워요. 11번 요거는 지금 제가 추가 문제도 넣어놨긴 했습니다만 전산세무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한번 보시고 이해되시는 데까지만 하시고요. 더 깊게는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전산세무 2급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나오면 요거 하나 정도는 제가 틀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계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실 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답이 잘린 것 같은데 이게 답이구나. 11-1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네요. 자기 주식을 8,000원에 취득을 하였다. 현금을 지급하다.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현금 뭐 요정도네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는 11-1번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11번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고, 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밑에 추가 문제는 세무이급 문제인데 이제 하도 좀 어렵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필요한 분들은 그걸 보고 좀 정리하라 이건데, 지금 요 강의 자체는 이제 핵심 부분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저 부분은 혼자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끊겠습니다.